한 해 평균 155만 대가량의 국산 신차가 판매되는 자동차의 진심인 우리나라지만 그 중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차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치백인데요. 해치백 무덤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는 이 해치백의 가혹한 시장이었습니다. 가볍고 짧은 차체에서 오는 주행 편의성과 경쾌한 주행 감각, 뛰어난 실용성으로 자동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장르이지만 날 때부터 3박스 세단에 익숙한 북미 성향이 짙은 우리나라에서는 특유의 애매함만이 돋보였고 세단에 밀리고 SUV에 치이면서 결국 소비자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국산 해치백들은 출시 초반에는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줄줄이 단종되면서 현재 경차를 제외하곤 단 2차량만이 쓸쓸하게 시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게 유난히 아쉽게 느껴지는 한 해치백이 있습니다. 유러피안 해치백을 표방하며 순조롭게 시작했지만 마케팅의 실패와 SUV 파도에 휘말려 아쉽게 사라져버린 비운의 차. 이번 시간에는 현대차의 준중형 해치백 i3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해치백이라는 장르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수많은 자동차 형태 중 하나인 해치백은 승객석과 적재함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적재함 쪽에는 해치도어, 즉 실내로 통하는 문을 단 차량을 뜻합니다. 전쟁 영화에 흔히 나오는 잠수함과 탱크의 그 해치죠. 반면 엔진룸과 승객석, 적재함의 구분이 뚜렷한 자동차, 주로 세단 같은 형태를 다른 말로 노치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론 이건 해치백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차들이 참 많아서 갸우뚱하실 거예요. SUV나 CUV, 카니발 같은 MPV는 물론 스팅어 같은 패스트백도 이런 형태죠.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두 해치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C필러를 끝으로 해치도어를 부착한 소형 차량을 우린 해치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필러의 범위까지 넘어가면 이제 외건이나 SUV로 부르기로 합의를 했어요. 해치백은 세단에서 트렁크를 뚝 잘라낸 모양새입니다. 덕분에 세단에 비해 몸집은 작으면서도 후륜 이후에 공간이 낭비되지 않고 모두 적재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체 크기에 비해 실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 위의 경차들이 왜 죄다 해치백밖에 없는지 짐작이 되시죠? 여기에 짧은 차체와 가벼운 몸무게로 운전이 가뿐하고 작은 엔진으로도 경쾌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차를 구매할 때 실용성을 우선에 두고 오래된 건물로 좁은 도로폭, 주차 공간이 협소한 유럽에서는 이 해치백이 꾸준히 사랑받아왔고 각 브랜드를 대표할 만큼 완성도가 상당한 모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예전부터 해치백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었죠. 물론 장점만 있진 않습니다. 작고 만만해 보인다는 점 외에도 겉보기에 불안해 보이듯 후방 충돌 시 완충 역할을 할 만한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세단에 버금가는 후방 충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강을 더해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죠. 때문에 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비싸지고 같은 체급의 세단보다 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게가 더 나가는 차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해치백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면 i30를 알아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코드네임 FD, 아반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준중형 해치백 i30는 그간 북미 시장을 노려 만든 주력 세단 라인업과는 다르게 유럽 시장을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이미 1977년 고유 모델 포니를 시작으로 유럽에 진출했던 현대차는 전통의 강호들에게 밀려 영 신통치 못한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요. 역사가 수십 년 뒤처진 후발주자임에도 꾸준히 유럽 시장을 공략했던 이유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자 자동차의 본고장으로서 강력한 경쟁자들의 안방인 유럽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죠. 해치백 i30를 현지 전략 차종으로 기획한 이유도 유럽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해치백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지역적인 특성과 문화, 경제적인 이유로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려면 가장 기본부터 갈고 닦아야 했습니다. 또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그 브랜드의 첫인상으로 직결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야 브랜드를 이탈하지 않고 상위 라인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반떼를 타봤더니 좋더라, 소나타 그랜저는 더 좋겠지?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 작은 해치백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은 꽤 무거웠어요. 같은 기간, 같은 목적으로 함께 개발된 기아차의 유럽 전략 차종 시드가 1년 앞선 2006년 출시되면서 빼어난 디자인과 준수한 상품성으로 유럽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고 있었고 현대 버전 시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특히 기아차가 시드의 국내 판매는 아예 없을 것이라며 못을 박으면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형제차인 i30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도 꽤 있었죠. 2006년 현대 유럽 디자인 센터에서 만든 HD3 아네즈를 예고편으로 내놓은 현대차는 이후 2007년 i30라는 이름의 양산형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름도 남달랐는데요. 그간 지역 이름이나 단어 형태의 차명을 썼던 것과 달리 유럽에서는 흔한 방식인 알파벳의 숫자를 조합한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알파벳 I는 인스파이어링, 인텔리전스, 이노베이션의 앞글자를 따왔고 뒤에는 차급을 의미하는 숫자를 붙여 직관성을 높였죠. 아반떼 HD와 수많은 주요 부품을 공유하는 차였지만 외관은 엠블럼을 제외하곤 같은 부분이 없을 만큼 완전히 달랐습니다. 컨셉트카 아네즈의 디테일을 그대로 이식했는데 양산에 적합하게 다듬어지면서 날카로웠던 인상이 많이 순둥해졌어요. 참고로 아네즈 컨셉트카는 이후 현대차가 적용한 육각형 헥사고날 그릴을 처음 선보인 모델이기도 하죠. 다만 양산형인 i30 1세대 모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대차의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따른 전면부는 베라크루즈처럼 얇은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 로고를 배치했고 팬더 쪽으로 쭉 찢어진 헤드램프는 날렵한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사선으로 치켜 올라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과 벨트 라인, 세로로 길쭉한 대형 리어 램프가 시선을 사로잡는 후면부는 분명 유럽차의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해치백답게 아반떼보다 전장은 짧았지만 전폭과 전고, 휠 베이스는 동일해 차급에 걸맞는 듬직한 느낌을 줬고 동생인 클릭이나 프라이드 같은 소형 해치백에 비하면 경차 취급을 받는 일은 적었습니다. 없진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뉴 스트리트 아이콘이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기존의 국산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세대에 어울리는 경쾌하고 신선한 스타일이었죠. 준수한 디자인이었지만 먼저 공개된 기아 시드의 디자인이 워낙 훌륭했다 보니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였네요. 기아가 더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은 게. 실내 역시 외관의 도시적인 느낌을 그대로 이었습니다. 아반떼 HD가 일명 노래방 센터 페시아로 조롱받은 것에 비해 i30의 실내는 대부분 호평하는 분위기였죠.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아반떼와 동일했지만 버튼의 배치와 디자인을 달리해 훨씬 젊은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스티어링 휠, 계기판, 기어레버 주변부 디자인 등 소소한 디테일을 바꿔 i30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전 세대에서는 규격화된 오디오 및 공조장치, 즉 DIN 규격의 모듈을 사용하면서 차종마다 동일한 오디오, 공조장치 모듈을 돌렸으면서 원가를 아꼈지만 신형으로 거듭나면서 아예 인테리어에 걸맞는 디자인을 적용해 실내의 분위기를 이끄는 중요한 디테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전에 DIN 규격에 맞춰 만들던 애프터마켓 제품을 장착하려면 내장재를 깎아내거나 덧붙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생겼지만 애프터마켓의 장인들은 늘 이런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줬죠. 이 밖에 스마트키 시스템과 USB와 아이팟, 6매 CD 체인저를 지원하는 오디오, 에어컨 작동 시 글로브 박스를 차갑게 유지하는 등 다양한 편의 장비를 넣은 것도 돋보이는 구성이었습니다. 물론 딱딱한 플라스틱 소재가 도드라져서 고급감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주타 계신 젊은 소비자층에게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또 윈드실드 와이퍼 결빙 방지 장치라는 편의 기능이 있는데 추운 겨울 앞유리가 얼어붙었을 때 와이퍼가 닿아있는 앞유리 하단에 열선을 심어 녹여주는 장치였습니다. 다만 일부 차량에서 이 기능을 사용한 뒤 앞유리에 크랙이 생겼다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무려 앞유리 폭파 버튼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 무서워서 도저히 못 누르겠더라고요. 겉보기에 작아 보일 뿐 공간도 준중형이라는 체급에 걸맞는 크기였습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아반떼와 별반 차이가 없어 성인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함 없는 뒷좌석 공간을 제공했죠. 트렁크 공간도 경차나 소형 해치백과 비교하면 확실히 넉넉했습니다. 내친 김에 방석을 들어올리고 등받이를 접으면 세단이 따라오기 힘든 광활한 적재 공간이 펼쳐졌죠. 여기에 짐 때려 넣다 보면 해치백이 왜 실용적인 차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파워트레인은 1.6L 가솔린과 디젤, 5단 수동 및 4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 이후 2.0L 베타 가솔린 엔진을 추가하는 등 아반떼와 완전히 동일한 구성이었습니다.
특히 이때 장착된 1.6L 감마 엔진과 U 디젤 엔진, 베타 엔진은 15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만큼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엔진들로 평가받고 있죠. 이후 탑재된 GDI 엔진들이 말썽을 일으키면서 재조명받기도 했고요.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주력인 1.6L 가솔린 모델은 넉넉하진 않지만 일상 주행에서 딱히 모자라지도 않는 무난한 힘을 제공했습니다. 1.6L 디젤은 소음과 진동이 큰 게 단점이었지만 경쾌한 가속감과 뛰어난 연비를 상쇄했고 2.0L 모델은 의뢰 그렇듯 판매량이 저조했습니다. 애초에 유럽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폭스바겐 골프, 오펠 아스트라 등 유럽 경쟁차와 견줄 만한 탄탄한 서스펜션과 하체 세팅으로 경쟁차 대비 안정적인 주행 감각을 선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경쟁차들이 안락한 승차감을 추구하는 세단 1세기였기 때문에 이 점이 더 돋보였죠. 아반떼 HD와 마찬가지로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한 것도 이후 등장한 기아 포르테, GM 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르노 삼성의 뉴 SM3가 토션빔을 넣은 것과 비교해 우세한 부분이었죠. 특히 2.0L 수동 모델은 단종된 아반떼 XD 레이싱의 자리를 이어받아 자동차 마니아들의 입문용 차량으로 환영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서킷에서 종종 보일 만큼 훌륭한 내구성을 자랑하고 있어요. 높은 시트 포지션으로 주행 시야가 시원했고 짧은 차체로 주차가 편리한 것도 장점이었는데 승차감은 탄탄을 넘어 딱딱한 편이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MVH도 차급에 충실했기 때문에 시속 100km만 넘어가도 뒷좌석 승객과는 대화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또 애매한 변속기의 기어비로 고속주행 시 오히려 떨어지는 연비, 나중에야 불거진 전자식 스티어링 휠, MDPS 문제 같은 결함까지 아반떼와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이 밖에도 나이를 먹으면서 프론트 케이스에서 엔진 오일이 새어나오는 것과 조수석 창문이 유난히 늦게 올라가는 고질병이 있으니 중고차 구매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차체를 늘려 더욱 넉넉한 적재 공간을 마련한 외건형 모델 i30 CW를 출시했습니다. 해치백 i30가 실용적이긴 했지만 많은 짐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결국 뒷좌석을 접어야만 했다면 이 i30 CW는 뒷좌석을 접지 않아도 웬만한 SUV 부럽지 않은 짐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포지션으로는 오래전 사라진 아반떼 투어링이나 판매 부진으로 단종된 소형 MPV 라비타의 뒤를 잇는 모델이기도 했죠. 외형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전면부 디자인이 동일했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를 보고 알아채긴 쉽지 않았고 길어진 측면과 좀 더 수직에 가까운 후면을 봐야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세로로 길쭉한 리어램프 디자인도 해치백과 비슷했기 때문에 이질감이 크지 않았죠. 이 밖에 지붕에 루프렉을 달아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가지치기 모델을 만들 때 후륜 이후에 차체만 늘리는 게 대부분인데 비해 i30 CW는 휠 베이스까지 늘려 기본형 i30와 비교해 겉보기에 어색함이 적었고 뒷좌석 공간도 더 넓었죠.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소비자들이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써보세요. 기본형 모델과의 가격 차이는 80만원 선으로 격차가 크진 않았지만 늘어난 무게로 인해 해치백에서는 무난했던 힘과 연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많은 인기를 끌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보기 드문 준중형 외건이었기 때문에 레저 수요가 높아진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는 내놓으면 팔리는 차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디젤과 2.0L 모델의 인기가 높죠. 유럽형 모델이었지만 엘란트라 투어링이라는 이름으로 이 CW 모델만 북미 시장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했는데 아반떼 HD와 마찬가지로 블랙 베젤 헤드램프, 16인치 휠을 어둡게 도색한 것 외에는 기존 모델과 차이가 없었고 실내 역시 순간 연비, 평균 연비 기능이 추가된 계기판과 하이패스 룸미러를 제외하면 달라진 부분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아반떼는 DMB 내비게이션까지 넣어주더니 i30는 수출형엔 버젓이 넣던 블루투스 오디오를 끝까지 넣지 않아 편의성 면에서 아쉬움이 남았죠. 나중에야 TX 내비게이션이라는 액세서리 내비게이션을 추가하긴 했는데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래도 최상위 트림에만 제공됐던 차체 자세 제어 장치 VDC가 기본 적용됐고 사이드 커튼 에어백을 전 트림 선택 가능하게 한 것은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주력인 1.6L 엔진을 개선해 출력과 연비를 끌어올린 것도 장점이었죠. 아무리 해도 이 연비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지. 이후 2011년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개선형 U2 디젤 엔진을 탑재한 연식 변경 모델을 또 한 번 내놨습니다. DPF가 들어가 구형 디젤차들이 부담했던 환경 개선 부담금이 면제됐고 출력과 연비 모두 개선돼 평가가 상당히 좋았죠.
소소한 결함이 모두 잡힌 끝물 차량인데다가 좋은 평가를 받는 엔진까지 장착되어 있어 지금도 중고 시장에서 이 디젤 모델을 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1세대 i30는 해치백 불모지였던 국내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적절한 차급과 적절한 만듦새, 적절한 가격, 3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출시 이듬해인 2008년 국내에만 무려 3만 대가 넘게 판매되며 좋은 성적을 거뒀죠.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톱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 임수정을 모델로 중독성 있는 CM송을 더해 만든 산뜻한 분위기의 광고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 한몫했고, 아반떼의 붕어 같은 디자인과 보수적인 이미지의 거부감을 느낀 일부 소비자들, 그 중에서도 여성 고객들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인지 i30 하면 번듯한 직장을 가진 젊은 커리어 우먼을 상징하는 차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그전에도 해치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기아차에서는 유럽 전략차종인 시드를 들여오는 대신 세라토의 가지치기 모델인 세라토 유로를 내놨고, GM대우에서는 단아한 디자인의 테라스 해치백 라세티 오도어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세라토는 세단을 억지로 기어 만든 듯 어색한 모양새 때문에 라세티는 오래된 차라 힘을 못 쓰고 있었죠. 이 밖에도 역사 깊은 프라이드 해치백과 현대 클릭, GM대우 칼로스 같은 소형 해치백이 있었고, 이들 역시 꽤 괜찮은 모델이었지만 경차와 별 차이 없는 값싸고 저렴한 차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같은 차급의 세단 모델보다 판매량이 훨씬 저조해 대부분의 물량은 유럽 같은 해외 시장 몫이었어요. 그래서 i30의 성공은 해치백이라는 장르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한 것에도 그 의미가 있는 차였습니다. 덕분에 다른 국산 해치백의 판매량이 동반 상승한 것은 물론 폭스바겐 골프나 푸조 307, 벤츠 마이비 같은 수입 해치백이 덩달아 인기를 끌기도 했죠. i30의 존재 목적이었던 유럽 시장 공략도 성공적이었습니다. 2007년 출시 첫해 22,000여 대를 시작으로 이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11년에는 무려 11만 대의 성과를 기록했어요. 처음 진출하는 차급이었음에도 가격 대비 높은 완성도로 자동차 전문 매체와 현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마치 외국 업체가 내놓은 김치가 꽤 맛이 좋아서 잘 팔리는 느낌이었을까요? 유럽 내 현대차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했어요. 덕분에 이후 출시된 i10과 i20, i40, 신형 투싼 등의 판매량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i30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2008년 이후 현대차의 유럽 내 판매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죠. 작은 해치백이었지만 회사의 무거운 기대를 짊어질 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진 차였습니다.